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착과 감소 과일수를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적과 후 착과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과 후 말 그대로 적과를 했죠. 아까 속가내기 하고 난 다음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를 조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빼면 줄어든 게 착과 감소 과일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착과 감소 과일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고, 두 번째, 적과 후 착과수가 평년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이 집은 사과배, 단감, 떫은감을 가입한 모든 과손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사고가 적과전에 있든 없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는 평가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평가사들이 거의 다 동원돼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시기 때. 사과배, 단감, 떫은감 과손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자, 그러면 조사 시기입니다. 조사 시기는 그 교재 보시면 나와 있죠.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인데, 떫은감 가로만 좀 챙겨주세요. 떫은감은 1차 생리적 낙과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떫은감이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크면서 밀어내서 뻥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뭐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해야 될 시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 있죠.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이라는 것은 과손이 위치한 지역 등의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과실의 적과가 종료되거나 자연낙과가 종료되는 시점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사 방법이에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조사 방법 하려면 제일 먼저 뭐예요? 이 과일이 착과잖아요. 착과니까 착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나무 주수를 알아야 되겠죠. 나무 주수. 과손에 천주에 있으면 천주에 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을 전부 다 셀려면 보름 걸린다고요. 보름. 그러면 2인이서 한 과손을 보름을 조사하게 되면은 수수료만 해서 얼마예요? 하루에 40만 원씩이면 600만 원 들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다? 표본조사를 해요. 표본조사로. 만약에 품종이 3개 품종이면 각 품종별로 몇 주씩 선정해갖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 품종에 평균적으로 몇 개 달렸냐. 그래서 한 주당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그 품종의 주수를 갖다 곱하면 해당되는 품종의 전체 적과 후 착과수가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나무조사. 나무조사할 때 이 조사 방법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나무조사였습니다. 나무조사는 이제 고사주수, 그 다음에 수학 불능주수. 고사주수는 뭔지 아시나고 말씀드렸죠. 고사주수는 보상한 손해로 죽어버린 나무. 아까 피해 사실 때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 불능주수. 수학 불능주수. 보상한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 나무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주수. 미보상주수는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나무가 죽어버렸거나 또는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과일이 하나도 안 달린 나무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미보상주수인데, 얘네들의 나무를 어떻게 조사한다고요?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이렇게 구분해 조사한다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가 다를 거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뭘 또 조사했느냐면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해야 되니까 조사 대상 주수라고 불러요. 얘를 계산해요. 즉 결국은 과손의 전체 총나무 중에서 자 이렇게 볼게요. 조사 대상 주수란
과수원 전체의 총 실제 결과 주수라고 불러요. 실제로 과일이 열릴 수 있는 나무, 결과 주수, 가입 주수 아닙니다.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과일이 안 달렸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수학 불능 주수, 얘도 과일 안 달려있죠. 나무는 안 죽었어도 과일 안 달려있죠. 그다음에 미보상 주수.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이 집에 쉬운 걸로. 자, 조사 대상 주수가, 이제 실제 계산 수가 이 집이 몇 주냐면, 360주래요. 360주. 360주인데, 고사 주수가 10주, 수학 불능 주수가 20주,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30주로 조사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집에 이제 종합에 가입했어요. 종합위험하고 있잖아요. 이 집의 총 나무가 한 품종이에요. 자, 품종은 뭘로 해보냐면, 자, 홍로 해봅니다. 홍로. 홍로에 10년생 반밀식이래요. 이 집은 나무가 한 종류네? 한 종류를 하냐? 쪼갤 수가 없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집 과수원에는 홍로가 총 360주 심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10년 된 나무예요. 재배 방식은 반밀식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한 종류밖에 아니에요. 결국은. 쪼갤 수가 없겠죠? 자,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보상손으로 죽었다는 거죠. 자, 동해로 고사됐다는 거예요. 동해로 죽었으니까 뭐다 자연재해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냉해로 몇 주 밑에 있는 몇 주는 뭐다 수확이 불가능하대요. 나무는 안 죽었고. 병충해로 죽어버린 나무가 30주 있다. 결국은 총 360주 과수원에 있었는데 실제로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는 몇 주다? 그렇죠. 360주에서 10주, 20주, 30배니까 300주가 과일이 달려있고 그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에 뭘 조사한다? 착과수를 조사한다고요. 그럼 언제 조사하냐? 적과하고 난 후에 조사한다고 해서 원래 내가 착과수잖아요. 착과수인데 조사하는 시기를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적과 후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를 조사한다. 어떤 나무?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자, 고사 주수는 뭐다? 과일 안 달렸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수학불능, 미보상 과일 안 달려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용어의 정의 살펴보시면 여기도 이제 정리를 해드렸지만 한번 볼게요. 실제 가수. 가입일자 기준으로 농지 또는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 수, 단,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는 제외한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들어봅니다. 자, 예. 예, 보니까 이 집이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집 봤더니, 적과후. 4월, 그럴까요? 4월 20일 날, 냉해로 수학 불능주수 10주, 수학 불능주수 20주. 그 다음에 4월 30일 봄통상해로 고사된 주수 10주.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병충해로 고사된 주수 30주. 그 다음에 착과수 조사를 6월 28일 날 시행을 하면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주수 360주 이렇게 조건 주면 이 말이에요. 대신 이렇게 할까요? 좀 재미있게 하려면 360주 말고 380주 하겠습니다. 380주 단 여기다가 단서 하나 줄게요. 유목이 포함됐대요. 여기다가 이제 유목 20주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결과수라는 과일이 열릴 수 있는 나무가 과수원에 심어져 있다는데 과일이 열릴 수 있다는 나무는 유목, 어린 나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린 나무는 실제로서 안 센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집에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뭐다? 실제 결과수는 몇 주인가요? 물어보겠죠. 실제 결과수는 몇 주다? 380주인데
그래서 유목은 여기에 380에 포함됐다고 했으니까 유목을 빼자는 얘기잖아요. 빼니까 20주 빼면 실제 가수 몇 주? 360주라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조사 대상 주수 알아야 되겠죠. 조사 대상 주수. 얘는 뭐예요? 실제 결과 주수 360주에서 죽어버린 거 10주, 수확 불응된 거 20주, 미보상된 거 30주니까 300주가 뭐다?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개념 이해하면 쉬운데 애우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사주수 봐보세요. 고사주수는 실제 결과 나무 수 중에서 보상하는 재로 죽어버린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고사주수라는 것은 반드시 뭐다? 고사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여야 된다고요. 즉 과수원에 심어져 있는 놈이 유목이 아닌 놈입니다. 유목이 아니고 인수지한 품종이 아닌 놈이 심어졌는데 걔가 죽어버렸다면 그건 뭐라 한다? 고사주수라고 그래요. 여기 고사주수. 그렇죠? 그러면 고사주수라는 것은 실제 과수원에 심어져 있었는데 유목이 아닌 놈이 심어졌는데 그게 뭐다? 보상하는 손해로 죽었으면 고사주수. 보상하는 손해죠. 범동상의 자연재해니까.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예원인으로 죽었다 하면 미보상주수. 얘도 냉해니까 자연재해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주수. 다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 이런 거 들으면 전부 다 뭐다? 원래는 과일이 열릴 수 있는 나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확불능주수. 실제 결과나무 중 보상하는 손해로 전체 주지 꽃눈이 보험약관에 정한 수준 이상 분리되거나 침수되어 보험기간 내에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가 죽지 않아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네들은 이제 막 전체 나무가 물에 다 꽃이 폈을 때 나무가 물에 다 잠길 수도 있겠죠. 비 많이 와서 또 얼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보상주수 실제 결과나무 중 보상하는 손해 예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 또는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 즉 병충해로 죽어버리거나 또는 병으로 인해서 과일이 하나도 없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수확주수 실제 결과나무 중 조사일자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주수입니다. 자, 여기 미보상 주수만 하나 살짝만 좀 챙기고 갈게요. 자, 미보상 주수라는 게 적과전에 보험에 가입할 때 종합에 가입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가 있어요. 5종 한정 특약은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예요. 얘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5가지. 이걸로 인해서 손해나면 보험금 주는 방식이죠. 보험료가 싸다 했잖아요, 얘는. 얘는 보험료가 비싸요. 왜? 보장 범위가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쩔까요? 자, 만약에 이 종합 넣었어요. 즉, 5종 한정 특약을 가입 안 한 가수는 이게 냉해로 죽었다는 거죠. 10주가. 여기도 이 집도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지만 이 과수원도 냉해 피해는 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과수원에서 잠깐 냉해 오지마 우리는 보험 안 넣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도 냉해로 고사가 10주가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합에 있는 집에서 냉해로 고사 10주 이 나무를 뭘로 분리할 거냐는 거죠. 이 나무는 당연히 그렇죠. 자연재해에 해당돼서 냉해, 자연재해에 그걸로 해서 죽었으니까 얘는 고사주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집은 5종 한정에는 냉해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냉해가 없기 때문에 이 냉해는 보상하는 손해에 안 들어가죠. 그랬으니까 얘는 미보상주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냉해로 죽었는데도 어떤 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고사주수냐 미보상주수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뜻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기수확주수. 실제 결과나무 중에서 조사일자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나무. 적과하고 착과조사를 갔어요. 근데 극조생종의 사과가 이미 수확이 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잖아요. 네, 그런 것들. 또 8월 달에 갔더니 과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태풍으로, 강풍으로 떨어졌다. 가보니까 일부 품종은 다 수확을 해본 경우 있겠죠. 그럼 원래 과일이 열렸는데 다 수확을 했다는 거니까. 그래를
기수학주수라고 합니다. 언제 기준으로? 조사한 날을 기준으로. 조사한 날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주수, 과일이 달려있다는 게 무엇이든지 조사 대상 주수 또는 조사 대상 면적은 해당되는 작물이 있거나 또는 해당되는 과일이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그래요. 양파가 심어져 있는 면적. 공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늘 같은 거. 얘는 이제 조사 대상 주수, 얘는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는 거니까 그래요. 실제 결과나무 중에서 고사나무, 미보상나무, 수확완료나무, 수확불능나무를 빼면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 나오겠죠. 그래서 과실에 대한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 그래서 조사 대상수. 조사 대상 뭘 조사한다고요? 과실수 조사한다고요. 그래서 조사 대상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사 대상수가 나왔어요, 이제. 자, 보니까 조사 대상주수. 조사를 해야 돼요. 자, 무슨 조사를? 착과수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300주였어요. 300주였으니까 이 집에 대해서 표본주를 정하는데 그 교재 29쪽 상단에 봅니다. 적정 표본주수. 품종별로, 재배 방식별로, 수령별로 실제 결과주수에 서, 미보상, 고사, 수확불능을 빼면 뭐가 나온다?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고 밑에 라번입니다. 조사 대상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에 따라 과수원별 전체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적정 표본 주수 산정하는데 자, 볼게요. 적정 표본 주수 산정을 해요. 그러면 얘는 산정은 뭐냐? 전체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해요. 자, 그랬으니까 이 집엔 전체 조사수는 300주잖아요. 300주. 이게 300주에 대해서 표본주를 몇 주로 일단 할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뭐 있어요? 300주면 박스 봐보세요. 박스 보면 300주면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하시면 돼요. 앞머리 숫자. 그러면 여기에서 300주니까 3이 맨 앞자리잖아요. 3 플러스 7 하면 몇 주예요? 10주네. 399주면 몇 주예요? 399주면 10주입니다. 10주. 자, 그럼 이게 맞는지 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50주 미만, 100주 미만, 150주 미만, 200주 미만, 300주 미만, 400주 미만. 그런데 50주 미만이면은 미만이라는 것은 당의 수량과 수치가 포함되지 않는 아랫값이에요. 50주 미만은 49주까지예요. 49주까지. 100주 미만은 50주부터 99주까지. 150주 미만은요. 100주부터 149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시간이 내년에 시험 보면 얘는 표는 다 외웁니다. 왜냐면 지금은 얘는 표본 주수 안 줍니다. 조건에. 이거 암기야. 암기인데 너무 쉬워. 뭐라고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앞머리 숫자 250주. 몇 주예요, 표본주? 9주. 2 플러스 7이잖아요. 앞머리 숫자 7이라니까요. 860주. 몇 주입니까? 15주.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8 플러스 7이니까. 그죠? 915주. 그럼 9 플러스 7이니까 16주. 그렇게. 어렵지 않죠? 대신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조사 대상수가 50주 미만, 100주 미만, 150주 미만, 200주 미만. 여기까지는 암기. 얘는 5. 한 주씩 넣으면 6, 7, 8이에요. 자, 300주 미만. 미만은 299주를 300주 미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299란 얘기잖아요. 2 플러스 7 하면 몇 주? 9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앞머리 숫자 플러스 5 플러스 7이면 12주니까 안 되니까 얘는 암기.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끝나면 됩니다.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집애가 만약에 시험에서 자, 조사 대상수가 97주다. 그럼 표본주는 몇 주예요? 그죠? 6주. 이 4개만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여기 4개만. 아, 여기요. 4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50주 미만, 100주 미만, 150주 미만, 200주 미만. 얘가 200주 미만이니까 얘가 199주라는 얘기죠. 199주까지. 얘는 149주까지. 얘는 99주까지. 얘는 49주까지라는 얘기잖아요. 미안이니까.
근데 그 49점 숫자가 헷갈리니까 차라리 50, 100, 150, 200으로 가되 미만이니까 49 하나씩 빼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이제 300주 미만은 뭐예요? 299주까지라는 얘기잖아요. 300주 미만은. 그러니까 앞머리, 여기서부터는 뭐다? 이제 앞머리 숫자 플러스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최고가 몇 주냐면 17주예요. 최고 맥심이. 1000주예요. 1020주. 그럼 몇 주입니까? 그렇죠. 1 플러스 7해갖고 8주가 아니라 10 플러스 7에서 17주예요. 그럼 2400주. 과수원에 갔더니 조사장소 2400주 있어요. 그런 나무 과수원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4000주도 있습니다. 5000주도 있고, 실제로. 근데 5000주짜리 표본지 몇 주예요? 17주 끝. 그 이상 없으니까 1000주 이상은 무조건 17주입니다. 되셨죠? 나머지만, 자, 50주, 100, 150, 200은 뭐다? 5, 6, 7, 8 미만이니까 나머지 200주 이상부터는 뭐다? 전부 다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300주니까 뭐다? 3 플러스 7 했더니 과수원 전체 일단 10주는 확보해야 돼서 조사해야 되구나라는 거잖아요. 10주. 그렇죠? 10주를 골고루 배치를 해봅니다. 그래서 29쪽 보면 적정 표본주 수는 품종 재방식 수령별로 조사 장소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품종 재방식으로 수령별 적정 표본주 수의 합은 전체 표본주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한 품종만 있을 때는 관계없어요. 이때는 그냥 적정 표본주 수가 이 해당되는 품종에 홍로, 10년생 반민식 요거 있으니까 10주만 조사하면 돼요. 왜냐면 똑같은 거 하나만, 한 종류만 있으니까, 나무가. 근데 이런 경우 이렇게 자, 예 한번 들어봅니다. 예. 자, 이 집에 보니까, 이 집에가 조사, 자, 품종 있고, 수령 있고, 재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가 있어요. 딱 두 종류만 해봅니다. 두 종류. 자, 이 집에 홍로예요. 홍로 10년생 일반. 후지 5년생 반밀식. 그럼 이 집은 아무리 쪼개도 두 개밖에 못 하죠. 두 개밖에 안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집에 가 보니까 저는 얘는 100주가 있고요. 얘는 200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300주 할까요? 300주. 이렇게. 그러면 이 집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과수원 전체죠. 이제 합계를 내봤어요. 그때 이게 400주예요. 400주. 그럼 이 집에 과수원 전체 표본주는 몇 주예요? 400주 전체 표본주는 몇 주? 4 플러스 7 했더니 11주가 되겠네요. 그럼 11주를, 야, 홍로에다 다 11주 다 묶어버릴까? 표본주를 정할까? 후지에다 다 11주를 다 정할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홍로 10년생 일반에다가 100주가 있는데 여기다는 표본주를 몇 주나 좀 배정하고, 여기 후지 5년생 반미식에 300주인데 이 표본주를 몇 주나 배정할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쓱 봐도 얘가 표본주가 더 많이 가져가고 얘가 적게 가져가니까 맞겠죠. 그래서 계산 방식이 있어요. 계산 방식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표본주 수가 계산됐으면 걔를 갖다가 안분하시면 돼요. 뭘 기준으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11주가 있어요. 자, 홍로 겁니다. 홍로 10년생. 얘는 자, 전체 11주 중에서 안분해보니 11주는 왜 11주였어요? 11주는 400주였으니까 11주였잖아요. 400주였으니까 400. 근데 100주면 홍로가 지금 100주니까 100주면 너는 몇 주 할 거냐? 하는 거잖아요. 몇 주 배정할래? 하는 거죠. 계산기 한번 눌러보시죠. 자, 11주 곱하기 열에 40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2.75주네요. 자, 그러면 잡을게요. 2.75주거든요. 근데 교재 29쪽 봐보시면요. 29쪽 보면 맨 아래 적정 표본주수 계산하는 방식이 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전체 표본주수 곱하기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 나누기 조사 대상 수. 여기는 전체 조사수라고 하시면 돼요. 전체 조사수. 한 값이 나오는데 나왔더니 얼마? 2.75주가 나왔는데 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로에 뭐라 했어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 자리가 아니라 소수점 이하 올림입니다. 이제 이하 소수점 이하 올림.
자, 그랬으니까 여기는 몇 주예요? 그랬으니까 몇 주로? 그렇죠. 2.75주가 아니라 3주. 이렇게 쓰시면 정답입니다. 그렇죠? 반올림이 아니에요. 올림이에요. 2.1 나와도 3주예요. 2.01 나와도 3주예요. 소수점 이하 올림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에 후지 거 봐볼까요? 후지. 후지자 11주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안분해 보는 거죠. 안분했더니 400주였을 때 11주였다면 300주라면 너는 몇 줄 거냐?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산 한번 해봅니다. 11주. 네. 3의 4.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8.25주 나오네요. 8.25주. 그죠? 그랬으니까 몇 주? 9주가 되네요. 9주. 그러면, 자, 얘 이름이 품종 수령별로 적정 표본주수예요. 과수원 전체 표본주수는 몇 주예요? 11주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읽어보는 거죠. 29쪽에 있는 표 맨 아래에서, 아래쪽 보면 양가로 다 봐보세요. 다. 적정 표본주수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조사 대응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품종 재배 방식별 수령별 적정 표본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결국은 뭐예요? 자, 얘가 적정 표본주수예요. 근데 적정 표본주수 합이 몇 개예요? 12주잖아요. 과수원 전체 표본주수는 몇 주예요? 11주예요. 그래서 같거나 적정 표본주수 합이 얘 크대요. 커야 된대요. 아, 12주, 나 계산 제대로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반드시 같거나 커야 됩니다. 같을 수도 있어요. 한 품종이면 무조건 같겠죠. 여기인 경우는 무조건 같잖아요. 여기는 전체 표본주수도 10주고, 한 품종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적정 표본도 10주니까 같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같은 게 왜 같으냐? 자, 볼게요. 10주 곱하기 300에 300이니까 10주기 때문에 같잖아요. 이렇게. 같죠. 얘는 같고, 얘는 뭐다? 두 품종 이상이면은 무조건 한 주. 또 세 품종이면은 2주 정도 늘어나요.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적정 표본주수라는 건 3주, 9주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수원 전체 표본주수라면 전체 조사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얘가 뭐다? 아까 표 있죠? 표에 의해 산정한 게 과수원 전체 표본주수야. 표본주수. 됐죠? 그러면 자, 이제 조사했으니까 자, 야, 홍로는 자, 100주가 과일이 열려 있으니까 여기다 는 표본주를 3주 묶어야 되겠다. 자, 표본주수. 적정한 표본주수는 자, 얘는 3주, 얘는 9주 묶어야 되겠다.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3주를 어떻게 해? 100주가 심어져 있으면 1, 2, 3번에 다 묶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게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 장 한번 넘겨볼게요. 30페이지 봅니다. 자, 이 표 있죠? 맨 위에 상단에 표.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시해 드린 거. 자, 표본주 선정. 자, 양가로 3번 봅니다. 표본주 선정 및 리본 부착입니다. 품종 재배 수령별로 조사 대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 후 리본을 부착하고 조사 내용 및 조사자를 기재한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표본주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특성이 반영되도록 골고루 선정하래요. 골고루. 간격이란 말이 없죠. 간격이 없어요. 예, 표본주 조단수를 적정 표본수 대상의 간격으로 적정하게 조사하는 얘기 아니라 특성에 맞게끔 골고루 조사하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간격으로 해요. 자, 간격 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것들이 간격이 나와서 그래요. 자, 이 집은 자, 3주잖아요. 그러면 100주니까 100주가 쭉 심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심어서 하나, 둘, 세 개다만 묶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특성을 모르잖아요. 그쵸? 97주는 안 묶고 1, 2, 3번에만 묶어갖고 야, 여기는 홍로 10년생 여기서 조사했어. 끝. 빨리빨리 끝내. 또 다음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격을 정할 때에 보통 하나, 둘 쭉 있으면 첫 번째를 두 번, 셋, 넷, 다섯 번째에서 1번째를 보통 잡아요. 그럼 나는 네 번째가 잡았던 4번. 그럼 얘를 간격할 때는 뭐다? 나누기 조사 대상수 나눠보시면 돼. 그럼 몇 주 간격이에요? 한 33주 간격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 묶었으니까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3번째다 여기다 하나 묶고. 그런 식으로 간격으로 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대신에 여기서 33주 간격이니까 얘가 33주예요. 그런데 얘가 너무 나는 정확하게 난 얘만 묶을 거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과일이 너무 많이 달렸어. 또는 너무 작아. 그럴 수 있겠죠.
가서 보니까, 세 번째, 33번째 갔더니, 과일이 너무 잘 된 것만 있고, 또 어떤 거 보면 과일이 너무 안 된 거, 과일이 다른 것들은 보통 한 100개씩 있는데 얘는 한 15개밖에 안 달린 경우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다, 전후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얘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격이라고 고정 수치를 안 두고 골고루 선정해달라라고 봅니다. 골고루입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자,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뭐라 했어요? 표본주를 선정한 후 조사용 리본을 부착하고, 리본은 뭐냐면 분홍색 띠예요. 분홍색 띠. 1m 정도 길이 되는 분홍색 띠를 갖다가 나눠줍니다. 농협에서. 그러면 조사 내용을 기재합니다. 부착하고 조사 내용 및 조사자를 기재합니다. 라고 해서 거기다 뭐다? 착과수 개수를 알아요. 자, 그러면 이 집 봐볼게요. 자, 이 집 보니까 이 집은 지금 적정이 표본주수가 3주 9주였는데 이 표본주수에 착과수 합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홍로 10년생 일반에 가서 표본주 100주의 중에서 그 중에 3주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개수를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것은 뭐 100개, 두 번째 것은 120개, 세 번째는 180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총 합계를 보니까 얘가 330개가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 주당 평균 몇 개 달렸어요? 110개 달렸다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그죠? 나누기 3 하면 한 주당 110개씩 달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한 주당 110개 달렸다. 그러면 이때 홍로 10년생 일반, 여기는 전체 몇 개를 달려있냐 아는 방법 어떻게 해요? 한 주당 달려있는 거 110개 곱하기 얘 이름을 뭐라 한다? 한 주당 착과수라고 그래요. 착과수. 한 주당 착과, 한 주당 평균 착과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당 평균 착과수, 거기다가 뭐다? 이만큼 달린 나무가 몇 주 있다? 100주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뭐다? 홍로의 지금 10년생은 몇 개의 과일이 달려있냐라는, 착과하고 착과수 달려있냐라는 거죠. 그때는 뭐다? 자, 330개가 표본주 세주에 달려있는데 그걸 한 주로 나눠봤어요. 3이 되니까 110개 달렸고, 110개 달린 놈이 그 나무가 몇 주 있어요?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잖아요. 100주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몇 개? 11,000개가 홍로의 적과 후 착과수 개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봅니다. 얘 봐봤어요. 얘도 9주 나누면 되겠죠. 간격 나누면 되겠죠. 300 나누기 9 하면 몇 주 간격으로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도 한 30 몇 주 간격이에요. 자, 그러면 얘로 나눠봤어요. 자, 이 집에 달려있는 것을 보니까 2,700개 달렸다고 해요. 2,700개. 그래서 9주에가 2,700개 달렸다는 거예요. 2,700개가. 그럼 나누기 표본주가 9주였잖아요. 그래서 한 주당 몇 개씩 달린 거예요. 그러면 300개씩 달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300개 안 달렸는가요? 300개 달렸잖아요. 그렇죠? 얘는 많이 달렸어요, 이제. 만약에. 그러면 300개 달렸으니까 한 주당 얘는 300회. 얘 이름이 뭐예요? 후지의 주당 착과수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과정을 우리가 안 주고 조건을 주시면 우리가 이게 풀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보통 요즘은 시간을 줄여주려고, 여러분들 시간을 줄여주려고, 홍로 10년생의 주당 착과수는 110개, 후지 5년생의 주당 착과수는 300개, 이렇게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냥 그 개수에다가 조사수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착과수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 방식이었어요. 과거에는, 자, 표본주의 착과수 합계가 330개다. 그 다음에 표본주의 이것은 후지는 착과수가 2,700개다. 이렇게 조건 주면 우리는 나누어서 한 주당 착과수를 찾아내고 그걸 갖다가 뭐다? 조사 대상 주수에 곱하면 착과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 거 볼게요. 자, 이 집은 자 2,700개 나누기 9 하면 300개가 되겠죠. 한 주당. 그러면 후지 5년생 반면식은 한 주당 300개씩 달렸구나라고 하는 거죠. 300개씩, 한 주당 300개씩 달린 나무가 몇 주 있어요? 300주 있다는 거예요. 300주. 그래서 결국 뭐다? 9만 개가 달려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 집에 총 적과후 착과수는 두 개를 합치면 되겠지, 가수한 것을. 그러면 10만 1,000개가 이 집에 적과후 착과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만 1,000개. 9만 개에다가 11,000개니까 10만 1,000개. 됐죠? 왜냐하면 300개에다가 30개, 339, 9만 개, 여기다가 1,100개, 10만 1,000개가
저가고 착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집에 만약에 평년 착가수가 15만 개였다면, 그러면 15만 마이너스 9만 1천 하게 되면, 10만 1천 하게 되면, 10만 1천 하게 되면, 나머지 4만 9천 개가 착과가 줄어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착과 감소 과실수예요. 이 연습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거 연습 개념을 잡고, 저가고 착가수는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아주 쉬운 거, 기본적인 거. 1번 해봅니다. 한 품종짜리예요. 자, 조사 대상 주수. 200주. 주당 착과수 100개. 해당 저가고 착과수는 몇 개인가요? 그죠? 2만 개잖아요. 왜냐하면 한 주당 착과수가 100개씩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주당 착과수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표본주에 달려있는 착과수의 합계 나누기 표본 주수잖아요. 이렇게 계산한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당, 주잖아요. 주당. 달려있는 개수가 되네요. 이렇게 주당 착과수. 이렇게 좀 몇 개? 2만 개 바로 쓰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사례 봅니다. 이렇게. 자, 이 집에 실제 결과 주수. 자, 200주. 350주. 보사 주수. 10주. 미보상 주수. 20주. 표본주. 주당 착과수. 이것도 아주 쉽게. 100개. 이 집에 저가고 착과수는 몇 개인가요? 그럼 우리는 뭘 곱한다, 항상? 조사 대상 주수가 곱한다 했잖아요. 이 착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조사 대상 주수에 있잖아요. 과일이 달린 나무.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가입한 주수, 가수를 심어준 나무 중에서 뭐다? 과일이 안 달린 나무 빼버리면 과일이 달린 나무 나온다고 됐잖아요. 나온다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100개 곱하기가 되는 거죠. 거기서 350주 마이너스 10주 마이너스 20주 하면 끝나죠. 그러면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이 얘가 조사 대상 주수 몇 개? 320주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만 2천 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 볼까요? 자, 이 집처럼 자, 실제 결과 주수. 이제 실제 결과 주수 200주. 그 다음에 보사 주수 0, 미보상 주수 20주. 자, 표본주, 착과수, 합계. 표본 착과수 합계는 800개래요. 단사하는 겁니다. 최소 적정 표본 주수는 적정 표본 주수는 최소 표본 주수 정했대요. 한 품종이에요, 얘는. 동일 품종, 동일 수령, 동일 재배 방식이래요. 그럼 이 집은 뭐예요? 착과수, 저가수 몇 개로? 그걸 제일 먼저 조사 대상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한 주당 착과수 알아야 되고, 그러면 한 주당 착과수 알기 위해서는 이 조사 대상수에 따르는 표본 주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조사 대상수 먼저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몇 주예요? 자, 200주에서 마이너스 20주 빼니까 180주가 조사 대상 주수고, 자, 표본 주수는요? 표본 주수는 8주. 좋습니다. 50주, 100주, 150주, 200주 미만. 200주 미만이니까 5, 6, 7, 8, 8주네. 그렇죠? 아까 해드렸어요. 8주. 자, 8주를 아니까 얘가 지금 몇 개다? 800개 달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뭘로? 주당 착과수 하려면 착과수를 알기 위해서는 뭐다? 800개가 달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표본 주수표는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 조사수 계산하는 것은. 나누기 8.
그러면 한 조당 100개씩 달렸네. 할 수 있겠죠? 100개씩 달린 나무, 과일이 달린 나무는 뭐다? 180주 있다. 그래서 18,000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좀 똑같은 저가와 저가수를 계산하는데 아주 쉽게 해서 조금 더 한 번만 더 계산기 한번 만져보시라는 거. 좀 더 만져보시라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지 이게 애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건 어쩔까요?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해보고 저가와 저가수 끝낼 겁니다. 볼게요. 자, 이 집에가 이 문제처럼 이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자, 이 집에 보니까 실제 결과 줬수, 조사 주수, 미보상 주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수원이에요. 사과 과수원 해볼까요? 이렇게 과수원. 자, 그랬더니 자, 이 집에 보니까 품종이 이게 후지. 그 다음에 이 집은 홍로. 후지 10년생 밀식. 홍로 5년생 밀식. 홍로 10년생 밀식. 쪼갤 수밖에 없겠죠. 수령이 다르니까. 쪼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한번 해볼게요. 100주. 자, 200주. 300주. 그래서 이 집은 총 600주가 있네요. 과수원에가. 실제 과수.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죽은 게 10주, 20주, 30주가 죽었다는 거예요. 미보상은 40주, 50주, 60주가 미보상 주수라는 거죠. 자, 그때 이 집에 이 과수원에 첫 번째 질문 드리는 거, 이 표 있는 거 갖고 질문하는 거죠. 첫 번째 1번 질문들이 과수원 전체, 후지 10년생의 조사 대상 주수 물어봐요. 몇 주예요? 100주에서 50 빼니까 50주네요. 100 마이너스 10주 마이너스 40 하니까 50주가 뭐다?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라니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 홍로. 5년생입니다. 조사된 수는 뭐다? 200주에서 마이너스 20주 마이너스 50주 해서 70주 빼니까 130주가 조사 대상 주수고요. 그 다음에 홍로 10년생입니다. 얘는 300주에서 30주, 60주 했으니까 210주가 조사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표본지를 어떻게 했어요? 과수원 전체 표본지를 먼저 선정하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합계 내보는 거죠. 합계 내봤더니 얼마 나와요? 200에 300, 그 다음에 380, 390주네요. 390주. 그죠? 390주 맞습니까? 390주. 그럼 390주니까 390주는 과수원 전체 표본 주수가 몇 주예요? 그렇죠. 전체 적정 표본 주수는 10주가 됩니다. 왜? 앞 머리 숫자 플러스 7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후지 홍로 5년, 홍로 10년에 대한 적정 표본 주수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품종별로, 수령별로 적정 표본 주수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후지 10년생 거. 후지 10년생은 어떻게 한다? 자, 10주 갖고 안분한다고요. 뭘 기준으로?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그래서 10주 곱하기. 왜 10주였어요? 10주는 나무가 몇 주였으니까? 390주였으니까 10주였다고요. 390. 근데 50주였을 때 너는 몇 주 나왔으니까 배당 받을래?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50. 두 번째입니다. 후지 홍로 5년생이에요. 똑같죠? 자, 10주 곱하기 10주는 390주였을 때 10주였고, 그때 130주면 나는 몇 주 가져갈래? 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 봅니다. 자, 홍로 10년생 겁니다. 자, 10주 곱하기 390주. 210주였을 때는 몇 주나 가져갈 거냐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똑같죠. 보면은 무엇이 겁나게 복잡하고, 아이고, 패스. 이 마음이 나오지만 막상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리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기 눌러보는 겁니다. 직접 이때 한번 눌러보세요. 자, 10주 곱하기 해가지고 390에 5 해봅니다. 50 나누기. 자, 분수 표시 누르고 50 나누기 390 해보시면 얘는 1.28주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출제에 물어볼 거예요.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그러면 이거는 답은 1.28이니까
2주라고 답은 정답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거입니다. 얘는 뭐다? 10주. 10주에 130에 390입니다. 얘는 3.3주 나오네요. 그랬으니까 4주 하면 돼요. 얘 봐볼까요? 10주에 210에 390. 예, 그렇죠. 6주네요. 자, 5.3이니까 6주예요. 자, 그러면 과수원 전체 표본주는 몇 주였어요? 10주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항상 기억난가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적정 표본주 수의 합계는 과수원 전체의 표본주 수와 같거나 커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합계를 해봤더니 12주 나왔네요. 이게 12주. 얘는 10주예요. 10주. 그래서 얘가 크네요. 그러니까 아, 내가 계산을 잘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하나만 더 얹어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가 표본주, 착과수 합계해가지고요. 얘는 이제 200개, 얘는 600개, 얘는 600개. 이렇게 됐을 때 이 과수원의 전체 착과후 착과수는 몇 개인가요? 할 수 있겠죠. 이때는 뭐다? 표본주 2주에 여기 후지 10년생 표본주가 2주잖아요. 2주에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200개니까 한 주당 몇 개예요? 100개잖아요. 이거는 200 나누기 2 하면은 100개고 거기다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해봤더니 100주에서 50주를 빼니까 50주. 조사대상 50주 있잖아요. 50주. 두 번째 거 봐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600에 표본주가 4주네요. 4주. 그러니까 150개가 달려있네요. 곱하기 몇 주? 130주입니다. 200주 70주 빼니까 130. 그 다음에 얘도 600개니까 600개 나누기 표본주가 몇 주? 6개. 곱하기 얘는 9주, 90주를 빼니까 210주. 그래서 여기 나온 이 값들의 합계가 뭐예요? 이 과수원 전체의 척과 후 착과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값과 평년 착과수를 비교해서 척과후 착과수가 작으면 착과가 평년 착과수 대비해서 줄어들었구나. 착과 감소가 수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요 구조. 이 연습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해보시고요. 나머지는 원리예요, 원리. 원리대로 하시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풀어보는데 뭐요? 같은 방식이네. 다 같은 방식입니다. 얘는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입니다. 수학이 아니고 산수다. 척과후 착과수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